내진 설계 관련된 인터뷰 하고 나서 우리가 제보 좀 보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더니요. 이현칠님, 내진 보강공사보다는 재건축 좀 완화해서 3, 40년 된 아파트들은 어떻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하셨고요. 6565님, 왜 그 건축계 종사자들이 다양한 제보 보내주셨는데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이주민님, 김선숙님 등등의 학부모님들은 학종, 취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제발 좀 단순한 입시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부유층에게만 좋은 학종입니다. 라는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은 뭔가요? 이분은 국정원장 3명 중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물어보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 구속영장 국정원장 3사람 가운데 2사람은 구속이 됐고 네. 이병호 전 원장만 기각이 됐습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윗선의 지시를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법원의 얘기는 도망과 증거 인멸에 염려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말을 했거든요. 수사 진행 과정상 얘기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크게 작용된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지시받아서 했다. 그래서 상납했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한 사람은 일단 이병호. 구속은 안 시키는 걸로. 어쨌건 사실 혐의는 어찌 보면 가장 중하거든요. 그러네요. 오랜 기간 재임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줬잖아요. 그런 점들은 있긴 한데 어쨌건 윗선에 대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이 중요하고 나머지 남재준 전 원장은 꼭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밝히지 않고 나중에 안봉건이 기획말로 얘기했다든지 이런 얘기로 빠져나가는 데 비해서 했기 때문에 이병호 전 원장만 기각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검찰의 영장 3명 청구 다 한 걸 다 내주면은 또 그게 검찰에 지나치게 또 따라간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작용했을 거라는 추측도. 네. 그나저나 국가정보기관의 수장 3명이 영장 심사 받기 위해서 한날 법정에 나란히 모습 드러낸 거. 이거 참 유례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3명인데 3명 다 그렇게 들어섰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국정원 치욕의 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입만 열면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온갖 불법과 탈법과 정치 공작을 해온 국가정보의 민낯. 이게 드러난 겁니다. 국정원이 황골 탈퇴하지 않는다면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국정원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마침 Y뉴스 주제가 국정원 얘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이름이 지금 곧 바뀔 전망인데요. 국정원이 지금 새 이름 찾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개명해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 말 잠시 들어보시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그러니까 이게 한국형 전문 정보기관 원래 애초에 만들어질 때 미국의 CIA를 뽐던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형 CIA로 새 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힌 겁니다. 이게 이름을 해외안보정보원 이렇게 아예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름은 또 새로 공모를 하나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문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냈고 지금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8개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서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일단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명칭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단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새 정부의 상징성을 담을 수 있도록 국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렴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국정원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름을 바꾸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게 이미 3번이나 바꾼 이름이잖아요, 국정원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개혁에 번번이 실패하고 수장 3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꾸면은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는 바뀐 것처럼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고 또 새롭게 바뀌더라도
내용을 바꾸지 않고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질 못 바꾸면. 우리가 정당들 뭐 이름을 계속 바꿔 보면은 바뀝니까? 10번 바꾸면 뭐합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겁니다. 이게 지금 뭐 국정원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꼭 얘기를 전하고 싶은 게 국정원에서 30년 넘게 재직한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국정원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허물어서 처음부터 다시 조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정원에 근무했던 분이 30년 넘게 허물어서 이대로 어떻게 닦았을 수가 없다. 고쳐 쓸 수가 없는 단계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 물었더니 국정원 내부의 사람과 문화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지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문화. 그러니까 그 안에 인원들,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국정원장이 온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이들 과거에 간첩 조작하고 뭐 국내에 공작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게 바뀌겠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조종해서 우리 편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정부 때 바로 보였잖아요. 국정원 개혁한다면서 국정원장이 대통령 독대 보고를 폐지하고 제도 개선했죠. 그런데 정권 바뀌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 개입하고 정치 공작하고 댓글 달고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알았습니다. 뭐 이름 아무리 바꿔도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제도와 조직 자체를 바꾸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 대공수사 기능 폐지 크게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CIA나 영국의 MI6처럼 정보는 정보기관, 수사는 수사기관에 만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거죠. 지금 서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국내 파트, 언론이나 정보기관을 출입하던 국내 정보원들은 자치를 감췄죠. 그리고 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대공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CBS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출입하는 다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공기관에는 다 있었던 거예요. 있었습니다. 출입처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IO라고 불리는 정보원들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재교육해서 어디를 뭐 한다 그러는데 과거에 그런 악습에 젖어 있던 사람들로 가능하겠냐는 그런 비판 목소리가 있다는 거를 지금 국정원이나 국정원 개혁 발전위가 명심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럼 대공수사권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개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요. 또 대공수사권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걸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 우려하는 소리도 있죠. 그럼요. 또 경찰의 보안 관련 수사 부서가 있죠. 그리고 검찰의 공안부가 있습니다. 이게 국정원 대공수사파트와 연계된 건데 일각에서는 대공수사청 내지는 대공수사처를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따로. 별도의 보안 수사만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 경찰의 보안 합쳐서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개혁하는 것 같지만은 별도의 차관급 조직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조직이 되잖아요. 오히려 더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또 다른 안은 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고 국가경찰 내에 별도의 수사본부를 지금 두는 안이 공고가 될 거거든요. 대공수사권을 가진 아니요. 수사본부? 전체 국가수사본부 아래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하는 거죠. 따로. 수사본부 아래에. 이런 안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정원 개혁과 검찰개혁, 경찰개혁이 유기적으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찰청의 검찰개혁위원회, 경찰의 경찰개혁위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그게 따로 움직인다면 정말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개혁이라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네요. 그 우려가 많습니다. 적폐청산은 촛불 시민혁명의 국민의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 기능별로 뭐 검찰은 검찰대로 국정원 국정원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개혁은 종합적이고 전략적이고 입체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이 부분은 지금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꼭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김관진, 남재준 이런 분들 참모총장을 지낸 분들이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참군인 구속 운운하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정은이 좋아할 거다 뭐 이런 보수 성향 언론 매체에서는 그런 것도 쓰던데요. 지금 야당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해온 걸 보면은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심리전 하라니까 무서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스웠을 거다.
아니 말로는 공갈을 쳤는데 예. 실제로 한 짓을 보면은 이게 대북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럼 이게 우스워한 사람이지 어떻게 무서워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발음이 우스운 거랑 무서운 거랑 비슷하게 들렸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오늘 따끔한 비판해 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